인공지능은 사람의 지적인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적 능력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눈을 통해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여 어떤 이미지인지를 인식하거나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귀를 통해 들어오는 청각 정보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근육을 사용해 목표한 물건을 옮기는 것까지도 모두 사람이 지능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사람의 지능을 인공지능이 어떻게 구현했는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은 사람의 뇌가 눈을 통해 들어오는 이미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이미지 인식은 이미지 데이터로 학습한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보면 그것이 어떤 이미지인지를 구분하는 기술입니다.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지 데이터를 픽셀 단위로 나눈 뒤 이미지를 픽셀에 부여된 숫자로 다시 표현합니다. 그 뒤 해당 숫자들을 기계학습 딥러닝 모델로 학습시키면 딥러닝 모델은 자동으로 이미지 속 특징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학습된 딥러닝 모델은 새로운 코끼리 이미지를 보면 학습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당 이미지가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미지 인식 기술은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되어 불량품을 판정하거나 보안 검색대에서 출입 후 물품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무인 스토어에서 계산대에 올라간 상품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전 기술이 좀 재미있었거든요. 그 기술이 네이버 앱이라는 게 있는데 네이버 앱에서 그린닷을 누르게 되면 카메라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눌러가지고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백화점에 가서 여자 옷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하고 비슷한 옷들을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백화점에서 안 사고 조금 더 가격이 싼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는 엄마들이 저희 친구들이 다 엄마니까 엄마들한테도 막 알려줬더니 엄마들도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옷을 찾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AI 기술이라는 거죠. 비전이라는 기술로 이미지를 찍어가지고 유사 이미지를 또 찾아서 주는 그게 사실 기술이 발전이 돼서 그만큼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되게 제 삶에서 약간 하나씩 들어오다 보니까 좀 이것도 AI? 저것도 AI 하면 재밌더라고요. 들어오는 음성 정보를 사람이 귀를 통해 인식하듯이 인공지능이 음성 언어를 인식하여 텍스트의 형태로 변환하여주는 기술을 음성 인식이라고 합니다. 소리 데이터는 파형으로 표현됩니다. 음성 인식은 여러 소리 데이터 중에서도 사람이 발화한 데이터를 다룹니다. 음성 인식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소리 데이터 역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속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이 특징을 음향 모델, 언어 모델, 발음 사전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누가 말했는지에 대한 화자 정보는 생략하고 어떤 말을 한 것인지에 대한 발화 내용만 추출하여 텍스트로 반환합니다. 음성 인식 기술에 자연어 처리 기술을 결합하면 사람이 발화한 내용을 단순히 텍스트로 반환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 인식 기술은 음성 인식 스피커, 자막 생성 등에서 사용됩니다. 저희 클로바에서는 이제 스피커를 만들었어요.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귀로 듣고 그리고 답을 찾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하고 답변을 하고 이런 하나, 둘, 세 가지의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건데 저희가 이제 비전이라는 기술도 있고 OCR이라는 기술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하려면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게 필요했던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를 좀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책을 잘 읽어줄 수도 있는데 그럼 디바이스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탄생된 게 클로바 램프예요. 그래서 램프는 이제 책상 위에다 놓고 불도 켜지는데 거기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갖다가 대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 페이지에
뭔가 틀어줄 수 있는 음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재밌게 구성지게 책을 읽어준 음원을 틀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플로바 램프에서는 이제 음성 인식, 합성, 그리고 이제 NLP, 그리고 비전과 OCR 이런 기술들이 이제 다 많이 융합이 돼가지고 만들어 놓은 AI 기술의 총집합이 된 디바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자연어라고 합니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C나 파이썬 같은 인공어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연어 처리란 사람이 문장을 보고 의미를 이해하고 처리하듯이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자연어 처리는 형태소 분석과 구문 분석 등의 과정을 거치며 진행됩니다. 자연어 처리는 번역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컴퓨터가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번역하고자 하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야만 자연스러운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말을 음성 인식한 결과 오늘 날씨 알려줘라는 텍스트가 추출되면 이 텍스트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해석하는 데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자연어 처리 기술은 번역, 정보 검색, 감정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된답니다. 파파고는 음성인식, 음성합성, 기계번역, 문자인식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 통역 앱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네이버 랩스에서 자체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첫 번째 프로덕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파파고 기술을 통해서 해외여행이나 외국인을 만나는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을 낮춰줄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의 품질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많이 보강했고 지명이나 음식명, 성명과 같은 일상적인 데이터를 추가해서 보다 자연스러운 번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광학 문자 인식이란 이미지 속에서 글자를 찾아 수정, 편집이 가능한 텍스트의 형태로 변환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사람이 이미지 속 글자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미지 속에서 글자를 찾고 그 글자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컴퓨터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검출하고 검출된 텍스트들의 특징을 찾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OCR 기술은 주차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보고 자동으로 차량 번호를 인식하거나 공항의 여권 자동 인식기에 사용되는 등 우리 생활 곳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기존의 글자를 인식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가라는 글자가 들어왔으면은 공부해놓은 곳에서 아 얘는 가야 라는 걸로 해서 이제 글자가 인식이 되는 건데 나는 그걸 글자를 봐가지고 가라고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난 그게 가가 아니야 걔는 그림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가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가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AI가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정형화된 글씨들은 이미 다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그냥 활자체들은 그래도 인식하기가 쉬워요. 이제 손글씨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쓰는 케이스가 다르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얘를 어떻게 가라고 봐야 돼? 얘를 니을은 뭐야? 니은이야 니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손글씨 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약간 학습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작년에 한글날에 손글씨 폰트 이벤트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저들한테 손글씨를 많이 받아가지고 손글씨 폰트라는 거를 만들고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서 또 인식기에 넣어서 조금 더 한글 손글씨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플로우로 좀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한글날에서 만들었던 그 손글씨 엔진, 손글씨 만드는 폰트, 손글씨 폰트를 만드는 이 엔진 같은 경우가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연구하다가 나온 또 추가적인 그런 산출물인 거예요. 저희는 그런 AI 기술들을 가지고 유저들한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거죠. 네.
생산적 적대 신경망은 실제와 가까운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딥러닝 기반의 신경망입니다. 즉, 걔는 실제와 매우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사용합니다. 걔는 요즘 가장 주목받는 기술인 딥러닝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생산적 적대 신경망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럴듯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생성 모델과 만들어낸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구분하는 구분 모델이 서로 적대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산적 적대 신경망의 원리는 경찰과 위조지폐범 사이의 게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위조지폐범은 최대한 진짜 같은 화폐를 만들어 경찰을 속이기 위해 노력하고, 경찰은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를 완벽히 구분하여 위조지폐범을 검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경쟁적인 학습이 지속되다 보면 위조지폐범과 경찰의 능력이 점점 좋아지고, 어느 순간 위조지폐범은 진짜와 다를 바 없는 위조지폐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시에서 위조지폐범은 생성 모델에 하고 경찰은 구분 모델에 해당합니다. 즉, 생성 모델은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구분 모델은 생성 모델이 만들어낸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겐을 이용하면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실제와 유사한 특수 효과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원본 이미지에 특정 화가의 화풍을 접목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특정 작곡가의 음악 스타일에 맞는 곡을 작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한다면 실제와 유사한 이미지나 동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어 가짜 뉴스 제작이나 초상권 침해 같은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추천 시스템은 특정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추천하는 시스템입니다. 추천 시스템은 주로 협업 필터링 방식과 내용 기반 필터링 방식 또는 이 둘을 조합한 방식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협업 필터링은 추천할 콘텐츠에 대한 분석 없이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얻은 선호도에 따라 사용자들의 관심사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협업 필터링에는 나와 가장 유사한 성향을 지닌 사람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선택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사용자 기반 추천 방식과 내가 이전에 구매했던 아이템을 기반으로 그 상품과 유사한 다른 상품을 추천하는 아이템 기반 추천 방식이 있습니다. 상품 간의 유사도는 함께 구매하는 경우의 빈도를 분석하여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샴푸와 린스가 함께 구매되는 경우가 많다면 샴푸를 구매한 사용자에게 린스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협업 필터링을 사용하는 예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상품을 구매한 사용자가 구매한 다른 상품들이라는 카테고리로 추천 상품을 보여주는 서비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내용 기반 필터링 방식은 말 그대로 콘텐츠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즉, 사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우 그 콘텐츠와 비슷한 것들을 추천하는 것이지요. 영화 콘텐츠의 경우라면 영화의 스토리나 장르, 주연 배우 등을, 상품이라면 상품 설명을 분석하여 비슷한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콘텐츠를 분석하는 작업은 기계가 하기도 하고 사람이 하기도 합니다. 내용 기반 필터링 방식을 사용하는 예로는 웹사이트, 블로그, 뉴스에서 유사한 콘텐츠를 가진 다른 사이트를 추천하거나 인터넷 신문사에서 관심 기사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들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으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사람이 운전할 때는 주변을 보고 상황을 인지하고 머리로 판단을 하고 몸으로 자동차를 제어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카메라, GPS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레이더와 라이다와 같은 센서 등에서 얻는 정보로 주행 환경을 인식하는 기술,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계획하는 기술,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고정률 지도를 만들고 유지하는 기술 역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지도는 뭐 네이버 지도 같은 거겠죠.
뭐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면 되는지 뭐 이렇게 도로 단위의 정보들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 차가 도로를 안전하게 이제 운행을 하려면 도로 단위의 정보 갖고는 충분치 않고 차선 단위까지 내려가서 더 세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사고 없이 잘 운행을 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이제 안전하게 운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니까 그 각 차선들의 정확한 위치, 중앙선, 뭐 일반 차로들을 구분하는 그 점선, 또 도로의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가장자리 경계선 이런 것들이 3차원적으로 정확히 어떤 좌표로 위치해 있는지까지 가는 굉장히 정밀한 그런 정보를 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지도보다 훨씬 세밀한 정보를 담고 있죠. 뭐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부 차선을 막고 나머지 차선을 뭐 우회를 시킨다거나 해서 임시로 이렇게 새로 칠하기도 하고, 뭐 도로를 새로 포장을 한다고 해도 차선을 다시 페인트 칠을 하는데 정확히 같은 위치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센치 정도의 오차가 생겨도 사실 자율주행 차 입장에서는 그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자율주행용 지도를 항상 최신 정보를 담고 있게 이제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도로가 너무 많잖아요. 일반 차량에, 그냥 개인들이 소유한 일반 차량에 아주 간단한 장비를 달고 일반인들이 그냥 주행을 하게 해요. 그러면은 다니다가 어떤 장소에 갔더니 지도랑 여기 현재 모습이랑 일치가 하지 않는다,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면 그 정보를 뭐 지도 제작하는 어떤 그 센터가 있겠죠. 그리로 보내주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변화가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지도 제작 차량을 보내서 그 부근만 지도를 업데이트를 해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지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 수백 수천 킬로를 매번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서 훨씬 간편하고, 이런 방식을 이제 크라우드 소싱 방식이라고 보통 하고요. 이런 방식을 채택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 저희도 네이버 랩스도 그런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공항이나 박물관 등에서 길을 안내하는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보신 적 있나요? 동영상 속 5G 클라우드 기반의 실내 자율주행 로봇 어라운드는 강화학습을 사용하여 학습한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실내에서 장애물을 피하며 목적지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를 개발하여 이러한 장벽을 혁신적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먼저 네이버 랩스에서 개발한 매핑 로봇 M1이 실내를 자율주행하며 3차원 공간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정밀 3차원 실내 지도가 클라우드 시스템에 올라가 있으면 서비스 로봇이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현재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생성한 후 정확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도 제작은 M1이 위치 파악 및 경로 생성 등은 클라우드가 대신 처리하게 되면 비싼 센서 장비 없이도 실내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인공지능 기술에는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딥러닝을 비롯한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는 인공지능. 이미 여러분도 모르는 사회생활 속 여러 곳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오늘의 연수 내용을 정리해줘. 이미지 인식은 이미지 데이터로 학습된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보면 그것이 어떤 이미지인지를 구분하는 기술입니다. 음성 인식은 음성 언어를 컴퓨터가 인식하여 텍스트의 형태로 변환하여주는 기술입니다. 음성 인식 스피커, 자막 생성 등에서 사용됩니다. 자연어 처리란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음성 인식, 내용 요약, 정보 검색, 번역, 챗봇, 감정 분석 서비스 등에 사용됩니다. 광학 문자 인식은 이미지 속에서 글자를 찾아 수정 편집이 가능한 텍스트의 형태로 변환해주는 기술입니다. 생산적 적대 신경망이란 실제와 가까운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기계학습 방식의 하나입니다. 추천 시스템은 특정 사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추천하는 시스템입니다. 협업 필터링 방식과 내용 기반 필터링 방식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으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개발하는 과정에 수많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됩니다.
실내 자율주행 로봇은 실내에서 장애물을 피하며 목적지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로봇으로 5G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다양한 기술 이야기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학습,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